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네이버를 상대로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라인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면서 이게 한일 간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미야카와 주니치 최고 경영자는 오늘 라인 야후의 강한 요청을 받고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가 갖고 있는 지분 중 일부를 사들이겠다는 뜻으로 네이버는 주식 한 주만 넘겨도 라인 야후에 대한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기업 간의 일이라며 손 놓고 있던 사이 한국산 메신저 라인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정부의 대응이 한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에선 한일 관계 개선을 성과로 내세워온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의 정상화는 대일 굴종 외교와의 다른 이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도 네이버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과 스가 요시히데 이란 의원연맹 회장 역시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의 일은 민간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라인 문제도 이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미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하는 상황에서 맥락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우리에게 손정이란 이름으로 익숙한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이 소프트뱅크가 일본 라인의 경영권을 놓고 네이버와 진행 중인 지분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인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난 2011년 네이버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며 이제는 일본인 9,700만여 명이 사용할 정도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지난 2021년 지분을 50대 50으로 나눠 갖고 라인 야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자 일본 총무성은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이례적으로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라인 야후는 탈 네이버를 공식화했습니다. 我々からの要請内容で言いますと、おっしゃる通り、ソフトバンクがマジョリティを取る形での変更というのが大前提となります。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탈 네이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술력 차이가 있는 데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매각 금액에 대해 입장 차가 크다는 겁니다. 아사히 신문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사들여도 이점이 없다는 시각도 전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부터 지분 매각까지 라인 메신저의 향방을 놓고 한일 양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오늘 1분기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일본의 지분 매각 압박을 이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에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현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서 저희 정부 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절반씩 갖고 있습니다. 라인야후는 일본인 9,6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최대 검색 엔진 야후 재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은 여파로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되자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나선 겁니다.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 그럴 경우 경영권은 사실상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갑니다. 라인과 네이버를 좀 압박하는 형태는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플랫폼 중에 성공한 케이스가 되면 일본에서 라인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르노와 닛산 지분 매각 과정에서 개입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을 견제하고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규제 법안을 마련한 유럽연합에 이어 미국 정부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사업 강제 매각에 나섰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거
아무튼 네이버 라인인데 이거 일본이 가져가라는 거 아니야? 삼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네, 이게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 어제 일본 정부가 또 입장을 내놓긴 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 차별적으로 한국 기업을 뭐 쫓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거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긴 했습니다. 결국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안 문제가 있었으니까 요거에 대한 뭐 이거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한 거지 뭐 이렇게 우리가 네이버 라인을 삼키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일본 정부가 입장을 내놓긴 했는데 네. 일본 정부가 왜 이렇게 네이버 쪽에 압박을 하는 건지 이게 목적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정치적보다는 최근에 일본 IT 상황에 대해서 좀 알면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되겠구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우리가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오픈 AI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이 일본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예전에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뭐 IT 기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으로 뭐 소니라든지 이런 데들이 잘 나갔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속도가 늦었고 그리고 좀 변화가 좀 늦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일본이 다시 한번 IT를 갖고 개혁을 하고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많은 기업들을 좀 유치하거나 다양한 곳들과의 좀 제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가 이 일본에 이제 지분을 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다양한 뭐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회사든지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이제 아시아권에 대한 전체적인 쿼터를 가지고 움직이려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에서도 이 데이터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또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력을 이제야 좀 느낀 것이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이터가 있어야 뭔가를 하는데 지금 봤더니 일본에서 가장 큰 메신저 서비스가 본인들의 국적이 아닌 네이버의 국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적이고 네. 그리고 데이터가 지금 한국에 있는 서버에 쌓인다.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이 AI를 하든 빅데이터라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있지, 그러니까 일본 국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이겠죠. 일본 관점에서의 데이터 주권, 그리고 뭐 일본에서의 거래 데이터가 우리가 좀 컨트롤을 하거나 그걸 갖고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서비스여야 돼. 일본 관점에서의 일본의 우리 서비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뭐 AI든 뭐 데이터 관련 기술이든 게 다른 뭐 오히려 중국, 미국, 우리나라보다 조금 늦다는 거 정도로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 그럼 우리 데이터 좀 보자. 라인 메신저가 제일 데이터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거 한국에 서버가 있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좀 주권을 찾아야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깔린 거 아닌가. 그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라인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 국가별로 쓰는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뭐 인터넷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뭐 예.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또 둘 간의 이제 논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지금 바이트댄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댄스의 틱톡 서비스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못하게 지금 계속 하려는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얘기하는 걸 보면 틱톡 미국에서 서비스 하려면 미국 기업에게 팔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접어라. 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기도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틱톡을 우리는 뭐 그렇게 뭐 잘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요, 그 틱톡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미국의 10대들 그리고 20대들이 이 틱톡을 압도적으로 쓰는데, 네. 그럼 이제 거기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이 10대, 20대들의 개인 정보가 그럼 틱톡 서비스를 쓰는데 그 틱톡 서비스의 본사가 중국에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게 중국의 데이터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럴 거면은 너네 만약에 미국에서 서비스할 거면 틱톡을 미국에 팔아라라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논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단순히 어떠한 어떤 서비스와 그 기업과 기업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좀 안보적 차원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 의회에서 뭐 틱톡 금지 법안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나오고 막 틱톡 CEO 불러서 막 청문회 하고 막 이랬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 좀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갖고 어떻게 보면 정보 싸움을 했듯이 이것도 우리나라도 라인을 갖고 우리와 일본이 뭐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이게 단순히 라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다른 나라들끼리도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우리 정부 입장을 보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네이버가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교 라인을 통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는 뭐 좀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두 가지 정도 방법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 있고, 네.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취하고 있는 전략을 보게 되면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비유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틱톡을 이제 미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틱톡의 이제 권리를 이제 미국에 팔아라고 할 때, 네. 그 부분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되더라도 팔 수 없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그 기술 자체에 갖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중국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 중국의 되게 핵심 정보이고 핵심 데이터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극단적으로 미국에서 서비스를 접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이트댄스와 중국의 관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 역시도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일본 안에 있는 서비스라고 볼 게 아니라, 이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지금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지분이 높아서 일본의 운영권을 갖는다는 게 일본 자국 내에서의 운영권만 갖는 게 아니라는 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지금 라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만 잘 된다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동남아권에서 엄청난 인기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인구 비율로 치면 오히려 대만에서는요, 대만 인구가 2,30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라인의 월 사용자 수가 2,200만 명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의 그냥 대만 인구 전체가 지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고요. 그냥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 다 쓴다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태국에서도 지금 태국 인구가 7,200만인데 그 중에서 라인 월 사용자 수가 5천만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이게 일본 내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냥 쓰는 거에서 뭐 그냥 뭐 지분을 넘겨준다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아시아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알짜이고 아시아권 전체에서 잘 나가고 있는 대표 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일본에서 가져간다라고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 정도의 목소리를 낼 것이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것이냐라는 거를 좀 큰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